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해 우리 어르신들의 주머니를 조금이나마 더 든든하게 채워드릴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옆집 김씨는 받는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 혹은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셨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모든 궁금증을 완전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계산은 제가 할 테니 어르신들께서는 편안하게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당당하게 내 권리를 챙기는 것입니다. 2026년 최신 기준 단독 가구월 247만원, 부부 가구월 395만 2천원. 이 숫자만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내 상황을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내가 아직 일을 하고 있어서 또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서 틀렸을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계산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라에서 어르신들의 사정을 고려해 아주 큰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근로소득, 즉 일에서 버는 돈에 대한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며 한 달에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박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 200만원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힐까요? 아닙니다. 정부는 먼저 어르신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월급에서 116만원이라는 큰 돈을 그냥 빼줍니다. 그럼 200만원에서 116만원을 뺀 84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은 84만원에서 또 30%를 추가로 빼줍니다. 84만원의 30%는 약 25만원입니다. 결국 84만원에서 25만원을 더 뺀 59만원만이 박 어르신의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월급 200만원이 소득으로는 59만원으로 대폭 줄어드는 마법 같은 계산법입니다. 그러니 월급이 조금 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만약 국민연금을 매달 60만원씩 받고 계시다면 방금 계산한 근로소득 59만원에 60만원을 더해 총 119만원이 어르신의 최종 월 소득 평가액이 됩니다. 아직 기준금액인 247만원까지는 한참 여유가 있는 셈입니다. 나는 소득은 없는데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라 안 될 거야. 이건 역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은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빼주는 것이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 모든 재산을 전부 계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4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시고 은행 예금으로 5천만원, 그리고 그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빚이 1억원이 있는 최 어르신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총 재산은 집값 4억과 예금 5천만원을 더한 4억 5천만원입니다. 여기서부터 나라의 통 큰 빼기가 시작됩니다. 첫째, 어르신이 사시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이라는 것을 빼줍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무려 1억 3,500만원을 그냥 빼줍니다. 기본적인 주거 유지를 위한 돈이니 없는 셈 쳐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예금, 적금, 주식 같은 금융재산에서도 추가로 2천만원을 또 빼줍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부채, 즉 빚 1억원도 당연히 빼줍니다. 그럼 최 어르신의 최종 재산은 얼마일까요? 총 재산 4억 5천만원에서 기본공제 1억 3,500만원, 금융재산 공제 2천만원, 빚 1억원을 모두 뺀 1억 9,500만원만 계산 대상이 됩니다. 이 1억 9,500만원을 이제 월 소득으로 바꿔야 합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남은 재산의 연 4%의 이자율을 곱하고 이걸 12달로 나누는 겁니다. 1억 9,500만원 곱하기 0.04 나누기 12개월 결과 각 월 65만원. 놀랍게도 4억원짜리 집과 예금을 가진 최 어르신의 재산은 한 달에 65만원 버는 것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이제 앞서 계산한 두 가지 소득과 재산을 합쳐보면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1번 사례의 박 어르신과 2번 사례의 최 어르신이 동일 인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아파트 경비원으로 월 200만원을 벌고 국민연금 60만원을 받으시며 4억원짜리 아파트와 예금 5천만원, 대출 1억원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입니다.
이분의 최종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득 부분에서 계산된 월 소득 평가액은 119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부분에서 계산된 월 소득 환산액은 65만 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더하면 119만 원, 65만 원, 184만 원입니다. 2026년 혼자 사시는 어르신 단독 가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월 247만 원입니다. 이 어르신의 최종 소득 인정액 184만 원은 기준액인 247만 원보다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이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부부시라면 계산은 더 유리해집니다.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뒤 2026년 부부가구 기준액인 월 395만 2천 원보다 적으면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 혜택도 더 많아지니 배우자가 있다고 해서 불리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꼭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자격이 될 것 같다면 이제 신청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시기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는데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 20일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 미리 해야 할까요? 5월이 되어서 신청하면 심사기간 때문에 6월이나 7월부터 연금이 나올 수 있지만 4월에 미리 신청해두면 5월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챙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장소는 매우 편리합니다.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동네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든 찾아가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세요. 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신청을 도와주는 정말 고마운 제도입니다. 컴퓨터가 익숙하시다면 자녀의 도움을 받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신청하러 갈 때 뭘 가져가야 하나? 복잡할까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서류는 어르신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입니다. 각 서류가 왜 필요한지 이유를 알면 더 쉽습니다. 첫째, 신분증. 어르신의 나이와 국적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 서류입니다. 둘째, 연금을 받으실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합격했을 때 돈을 어디로 보내드릴지 알려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각종 동의서, 서류들 신청서, 금융정보제 공동의서 등.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센터에 모두 비치되어 있으니 빈손으로 가셔서 작성만 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에 서명을 하셔야 담당자가 합법적으로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해서 앞서 우리가 했던 복잡한 계산을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시면 배우자의 도장이나 서명도 꼭 필요하니 잊지 마십시오. 넷째, 전월세 계약서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시다면 보증금은 재산에서 빼주는 부채가 되므로 반드시 챙겨가야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채 증명서 대출이 있는 경우. 은행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재산을 줄여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 대출이 있다면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시혜나 동정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생을 헌신하신 어르신들께서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용기를 내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든든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 바로 지금 시작하십시오.